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오늘은 주린이 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과거 주식시장과 함께 오늘은 1월, 2월 2021년도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에 관한 공부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물 옵션의 파생 상품을 하지 않기에 해외 또는 지수에 관한 사항은 잘 개별 종목을 하기 때문에 잘 다루지 않는데 시각을 넓히는 차원에서 과거 대한민국의 지수에 관련 그리고 앞으로 2021년도 1월, 2월 또는 올 한 해에 대해서 지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난해 2020년에 외국인은 국내에서 25조 원의 금액을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 역시 정확한 데이터는 몰라도 상당하게 연일 매도세를 임하고 있죠. 오늘만 보더라도 거래소에서 기관은 3조 7,432억 원을 매도하고 외국인 또한 7,258억 원, 그 모든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4,921억 원이니까 대략 4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 코스피에서의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고객 예탁금은 69조 원, 대략 70조 원의 고객 예탁금이 있고요. 이 고객 예탁금은 2019년까지만 해도 개인들은 11조 정도의 고객 예탁금 정도, 7배 정도가 대략 늘어난 상황입니다. 2019년에 보게 되면 이만큼의 거래량을 보였죠. 현재 코스피입니다. 거래소죠. 이만큼의 거래량으로 연초 랠리가 이어졌죠. 대략 언제까지냐면은 1월 22일까지 이 지수가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요.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도에서 이렇게 연초 조금 상승한 모습, 그러다가 2월, 3월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동학개미의 거래량으로 역대급의 거래량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역시 연초 랠리가 이렇게 이어졌죠. 거래량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시장 10년 동안에 2009년도부터 11년 동안에 이 거래량을 보게 되면 이곳에 2020년 3월 이후에 엄청난 최소 1.5배에서 2배 정도의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비단 거래소만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과거 10여 년 동안보다는 훨씬 2020년 3월 이후에 2배 이상의 거래량을 이와 같이 통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상승을 따라서 지수가 상승하니까 기관과 외국인은 연일 차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객 예탁금은 69조, 68조에서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 최소 한 달, 2달 정도를 지속적으로 외국인, 특히 기관 쪽에서의 매물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기관들은 어떤 그룹이에요? 연기금이라든지 한번 볼까요? 기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이죠. 연기금, 그리고 은행, 투신, 보험, 금융투자, 그리고 사모펀드들을 우리는 기관 투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관들은 앞으로 한 달, 2월 달까지 지속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거래소에 4,00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는, 기관 투자가들은 고객들의 돈을 받아서 투자해서 수익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주식이 없으니까 지속 다시는 물량을 시장에서 사들여야 되겠죠. 과거에 따르게 된다라면 지금은 폭락 장세가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물량을 이렇게 개인들이 다 받고 있고, 또한 개인들 역시 팔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 200의 제탑으로 달리고 있죠. 외국인들은 보통 삼성전자의 기본 보유, 지분 보유를 55%에서 58%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을 잠시 한번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는 현재 55.59%의 지분 보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0.59%만 더 팔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본 보유 물량의 최하단 55%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0.59%를 이렇게 지속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바닥 상태, 기본 보유에서의 바닥 상태, 그리고 지수가 여전히 밀리지 않는다라면 다시 어느 정도를 매수해야 되는 상황. 그렇다면 기관들의 상황은 더욱더 외국인들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현재 3개월 정도를 삼성전자에서 보게 되면 최근 3개월만 본다면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은 1,900만 주를 팔았고요. 3개월 동안 기관 투자가들은 4,520만 주를 팔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1년 동안 1조 4,700만 주를 팔았고, 기관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팔게 됩니다. 1조 1,411만 주를 더 팔게 되고 기본 보유 물량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수가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과거처럼 조정 장세를 예측을 하고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두 달 지나서 더 지수가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하향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매물을 거둬들일 상황, 그렇다면 지수는 4,000포인트까지도 오르지 말하는 상황이 없습니다. 역대급으로 말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금융시장, 대한민국의 주식의 패러다임이 엄청나게 변화한 것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펀드 매니저, 그들의 연세는 보통 30대에서 40대 중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주식으로 10년, 15년 정도를 하신 사람들이죠. 과거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현상들이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수가 오름에도 개인들은 익절하지 않고 거래량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두 달 더 지나서 가격 조정이, 지수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폭등 장세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잠시 전에 봤지만은 이렇게 기관 투자가들은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기관에서는 3조 7,400억 원을 매도했지만 거래소에서는 지수 겨우 마이너스 3.7포인트 하락에 불과했습니다. 그 모든 물량을 매도해도 다시 초점을 매수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많다. 또한 삼성전자는 분기마다 배당 수익이 들어오고 그 배당으로 인해서 다시 보이지 않는 대기 매수세가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완전히 대한민국에서는 금융시장이 전과 다르게 엄청나게 바뀌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시장 상황을 펀드 매니저인 기관 투자가들이 유연한 사고를 갖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큰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금리가 1% 미만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개인들은 유튜버나 이런 공간을 통해서 새로운 투자 문화가 정착,
이와 같이 역대급 10년 만에 거래소 또는 코스닥에서의 이 엄청난 거래량이 옛날 같았으면은 증권시장이 객장에 장바구니가 보이기 시작하면 정점, 천정이다. 주식 고점이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객장도 가지 않고 누구나 조금만 공부를 하게 되면 홈 트레이딩 또는 모바일 트레이딩, 휴대폰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매매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저는 2020년 3월 이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변화된 시장이다. 따라서 기관 투자가들이 이와 같은 상황들을 유연한 사고를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삼성전자 등이나 또는 LG화학은 과거 코스피에 종목된 중에서도 이제 성장성을 담보하고 시장 역시나 반도 땅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 또는 유럽 쪽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성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5G의 장비,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얻고 기존에는 반도체 역시나 메모리 반도체라고 한다면 100%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30%, 비메모리의 반도체는 70% 시장이요. 물론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1위는 분명하지만 비메모리 시장 70%에서는 대만 업체 TSMC라고 하는 회사에 현저하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70%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17% 정도의 장악력, 그리고 대만 업체가 53%를 장악을 하고, 그리고 2019년도 4월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은 2030을 통해 가지고 비메모리 시장을 석권하겠다고 130조인가요? 110조 이상의 현금을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그러한 노광장비 초미세공정인 네덜란드의 ASML을 직접 찾아가서 장비를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 비메모리 시장에 사활을 건 상황이고, 이제 2022년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는 엄청난 자율주행, 5G, 사물인터넷 등등 엄청난 폭발력이 있다. 앞으로 5G 시장, 5G 장비,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역시 큰 성장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천조 시장을 향해서 가는 이러한 상황에 기관들의 과거의 기준으로 인해서 연일 매도하고, 과거와는 다르게 여전히 팔아도 지수는 급등하고 사람들은 더욱더 저점을 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은 크지 않고 기간 조정을 통해서 여전히 한 단계, 두 단계 이상의 대한민국 20년, 30년 이상의 이렇게 박스권에서 2000 업앤다운에서 이와 같은 밴드에 있는 지수가 이제는 완전하게 돌파하기 시작했다. 4000, 5000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2000년도 20년 전이죠. 현대증권의 이익치 회장이 그때 외쳤습니다. 바이 코스닥을 외쳤고 지수 3000 시대를 얘기했는데 이제 바야흐로 21년도 우연찮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코스피, 코스닥의 지수는 큰 폭의 조정보다는 어느 정도 적당한 조정이 나오고 기관 조정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지수, 코스피의 지수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이번 한 달 정도를 잘 지켜보시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것도 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관들의 자신들의 능력을 파악을 하고 해서 당분간은 지속 매도하고 그로 인해서 현금을 보유한 상태로 나중에는 그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10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서 주린이 분들도 전혀 꿀릴 것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으로서는 새롭게 전개되는 시장이라서 과거 주식의 큰 경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곳 전고점 2,500을 돌파하면서 여전히 이 엄청난 코스피의 거래량 그리고 코스닥 역시 훨씬 더 엄청난 거래량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조정이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이 가격이 지수 조정은 잠깐이고 여전히 흘러가는 상방향으로 지수는 진행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의 영상을 참고해보고 제가 얼마만큼 틀리는지 또 과연 그렇게 전개될지 고객 예탁금과 함께 기업들의 성장성 이런 것 차원으로 그리고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대형주 특히 삼성전자 위주로만 상승을 하고 나머지는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성장성이 부여된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큰 거래량이 있는 시장에서는 충분히 시장에서 제 가치를 인정해 줄 거다라고 하는 것. 얼마 전에 종종 이야기가 나오죠. 택시기사의 20년 동안에 삼성전자만 샀다 또는 현대중공업을 샀다 또 네이버만 샀다 이런 분들에서 큰 풀을 축적한 지속적인 성장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점 5%, 6%, 20% 하락했다가도 며칠이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기업들 투자해서 향후 3년, 4년 이상의 큰 풀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